여러분은 신부를 훔쳐오는 약탈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아내를 빌려준다는 과객혼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한국 사회도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었던 조선시대에 여성을 보자기에 싸서 납치하는 포쌈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특이한 결혼 문화 중에 약탈혼과 과객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징기즈칸의 어머니 후엘룬도 약탈혼의 당사자였습니다. 칠레두와 후엘룬 부부는 오논강을 따라 계속되는 초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후엘룬은 남편인 칠레두가 이끄는 마차에 앉아 시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행렬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괴한들이 나타나 신부를 납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납치를 막기 위해 싸움을 하다 보면 일행이 모두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메르키트 부족의 칠레두는 올쿠누트 부족이 후엘룬이라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구원했습니다. 후엘룬도 칠레두를 좋아하고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신부를 맞이하려면 지참금을 주고 몇 년간 신부의 가족집에서 머슴 노릇을 해야 했지만 칠레두는 이 일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지나 칠레두는 후엘룬을 데리고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가 끄는 마차 안에 후엘룬과 고삐를 잡은 칠레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기분이 들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외딴 산골짜기로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숫게이라는 몽골 부족의 사내는 산속에서 이들을 지켜보다가 후엘룬이 마차 밖으로 머리를 내민 모습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는 신속히 마을로 돌아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약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숫게의 형제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칠레두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칠레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사실 혼자 움직이기를 고집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후엘룬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칠레두에게 냉정하고 결단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자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자들이 사랑스러우면 후엘룬이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잡히건 안 잡히건 나를 구하려다가는 어차피 당신은 죽은 목숨이니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요. 후엘룬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채취가 베어있는 저고리를 벗어 칠레두의 얼굴에 던지고 메르키트로 돌아가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칠레두가 달려가는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칠레두는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말을 달렸습니다. 후엘룬은 세력이 거의 없는 몽골 쪽 중에서도 가난한 보르치긴 부족의 마을에 갇혔습니다. 후엘룬과 칠레두는 이후로는 결코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표온 후엘룬에게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숫게에게 이미 아내가 있고 두 아이까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여인은 쫓든 싫든 지척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풍족한 양고기와 유제품을 먹고 살았던 후엘룬은 이 가난한 마을에 잡혀와서 새, 물고기, 심지어 쥐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1162년 말에 후엘룬은 예숫게의 장막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손에 뭔가를 꼭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16살을 넘은 젊은 엄마는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아이는 손가락만한 핏덩이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모르겠네요. 또 젊은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예숫게이는 이때 타타르족과의 전투에서 태무진 우게라는 전사를 죽인 뒤 아들의 이름을 태무진이라고 지었습니다. 태무진이 9살이 되자 예숫게이는 태무진의 짝을 찾기 위해 초원을 여행하다 어느 마을에서 브루테라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양 부모는 짝을 짓기로 약속했고 예숫게이는 관례에 따라 태무진을 그 집에 맡기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무진이 브루테를 신부로 맞이하려면 청년기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숫게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자신이 죽인 태무진 우겔의 부족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숫게이는 시치미를 떼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숫게이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양젖을 예숫게이에게 대접했는데 그것을 마신 예숫게이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숫게이를 알아보고 양젖에 독을 타서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예숫게이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태무진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숫게이는 이제 이 두 과부와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 7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관습에 따르면 예수께의 동생들이 이 두 과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많은 입을 어떻게 채울까요? 마을의 시족들은 암묵적으로 그 가족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예수께를 다스리던 보르직인 부족 중 타이치우드 부족은 이 가족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냥꾼이자 일꾼이었던 예수께가 죽어 없어지면서 이 가족들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름 야영지로 이동하면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너희 가족들은 여기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후엘룬 가족을 뒤로하고 행렬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느 노인이 무리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쌍한 가족을 여기 남겨두고 우리만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냐? 그래도 너희들이 위대한 탱그리 신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예. 그러자 어떤 사내가 당신이 우리를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게 초원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숱한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를 잃고 저렇게 버림받아 초원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분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내는 노인의 뒤로 돌아가더니 등에 창을 꽂아버렸습니다. 후엘룬과 태무진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광경을 충격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정한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노인의 비참한 죽음과 사내의 위협에 얼어붙어 있을 때 후엘룬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10여 년 전 예수께에게 납치당한 때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냉정함과 침착함,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 예수께의 말총 연기를 높이 들고 말에 올라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무리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무리를 따라잡고 그들을 빙빙 돌며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했습니다. 예수께의 말총 연기는 예수께가 타이치우드 부족을 위해 평생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사냥, 공동작업, 부족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냐는 시위와 같았습니다. 부족민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후엘룬의 당찬 행동 속에서 예수께의 홀령이 부족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공포감마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노인을 창에 꿰뚫어버린 사내의 눈은 더욱 붉게 충혈되었고 숨소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후엘룬 가족을 버리는 것을 꾸짖던 노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내는 후엘룬의 시위에도 눈에 핏발이 선한 채 당당했지만 그녀까지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던지 죽던지 알게 뭐야. 우리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많은 입을 어떻게 책임지냐 라고 말하는 무정한 타이치우드 부족민은 여름 야영지로 떠나갔습니다. 가축도 없었던 후엘룬 가족은 정말로 어렵게 지냈습니다. 예수께의 또 다른 아내인 소치겔은 무능력한 여자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생존은 후엘룬의 책임이었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후엘룬은 모자를 꽉 눌러쓰고 치마를 바짝 여미고 굶주린 자식들을 위해 밤낮으로 온온 강가를 오르내리며 작은 과일이나 풀의 뿌리 심지어 초원의 쥐까지 잡아 아이들에게 먹여야 했습니다. 뼈를 날카롭게 갈아 화살을 만들고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시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은 개와 쥐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추위를 피했고 초원에 죽어있는 썩은 동물의 고기를 숱하게 먹었습니다. 후엘룬과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은 몇 개월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후엘룬은 이 나날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무진은 배다른 큰 형인 팩테르를 참 싫어했었습니다. 권위적이고 위계질서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팩테르와 태무진은 자주 불화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위계질서는 초원의 유목민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태무진이 사냥한 종달새를 팩테르가 가져가 버렸던 일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무진이 잡은 물고기도 팩테르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후엘룬은 태무진에게 형을 존경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진 어느 날 오후 태무진은 자기보다 활쏘기를 잘하는 동생인 카사르에게 활을 들고 팩테르 앞으로 가서 쏘라고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팩테르의 뒤로 가서 태무진이 활을 쏠 준비를 했습니다. 팩테르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자신의 친동생인 벨테구이만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태무진, 즉 칭기스칸의 잔인한 면모를 보여준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태무진이 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엘룬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살인자, 살인자야. 내 자궁에서 나올 때 뜨거운 핏덩어리를 쥐고 태어나더니 넌 자기 태를 뜯어먹는 들개 같은 놈이구나.
사나운 표범, 참지 못하는 사자, 산채로 잡아먹는 괴물이야. 이제는 너희에게는 너희 그림자 외에는 친구도 동지도 없을 거야. 후엘룬이 태무진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태무진은 살인자로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후 타이치우드 부족은 태무진을 붙잡아 목에 칼을 끼우고 어느 가족의 노예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인정 있는 할아버지는 태무진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태무진의 수년간의 노예 시절은 후엘룬과 가족들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태무진은 탈출에 성공한 후 아버지의 친구인 케레이트 부족의 족장인 오온칸을 찾아갔습니다. 태무진의 재능을 인정한 오온칸은 그에게 작은 부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1178년에 16세가 된 태무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정혼한 브루테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정혼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부부로서 한 천막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엘룬은 이때서야 비로소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독특한 매력과 리더십, 군사적 재능적의 약점을 찾아내는 뛰어난 전술로 부족끼리의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오온칸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마침내 오온칸은 태무진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케레이트 부족의 대장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후엘룬 가족은 힘들게 지냈던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케룰렌 강 상류의 초원 위에서 게르 천막에서 잠을 자던 후엘룬은 어두운 새벽에 말발굽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 후엘룬을 납치한 예수께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유명한 메르키트 부족 약혼자 칠레두의 부족의 군대가 18년이나 지나서 그의 아들 태무진을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습격 작전은 성공하고 태무진과 일행은 카가스로 목숨을 건졌으며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태무진의 아내인 브루테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은 태무진의 아내를 납치해 가고 말았습니다. 후엘룬은 자신이 납치당했을 때 느꼈던 공포와 칠레도와 헤어질 때에 느꼈던 가슴 아팠던 슬픔을 상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귀여운 며느리가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또 후엘룬은 이를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메르키트는 강력한 부족이었지만 태무진은 싸움을 결심했습니다. 태무진은 몇 개월 동안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여 기습작전을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태무진의 기병대는 메르키트의 야영지를 급습하여 닥치는 대로 격퇴하고 약탈하여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태무진의 목소리를 들은 브루테는 한 천막에서 뛰쳐나와 태무진에게 달려갔습니다. 둘은 힘차게 서로를 감싸 포옹하며 감격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 태무진은 하루 종일 우는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브루테가 임신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브루테는 서러움과 수치심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태무진은 브루테를 한 천막에 가둬두고 수치심을 자극하며 학대했습니다. 왜 그때 자결하지 않았는가? 술에 취한 태무진이 브루테에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는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후엘룬은 아들의 마음을 타잡지 못하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루테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아이도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너의 장자이며 나의 손자이다. 후엘룬은 그때 자신이 겪었던 혹독한 어려움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아들의 마음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엘룬은 태무진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런 불행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브루테의 뱃속에 있는 아이 또한 결국 초원의 위대한 신의 계획이다. 그 아이는 너의 아이기도 하다. 태무진은 마침내 브루테를 받아들였으며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러시아 땅에서 킵착 한국을 세우는 주칠 황제가 되었습니다. 브루테 납치 사건은 몽골사에서 중대한 사건입니다. 태무진이 아직 어렸을 때 자포자기의 폐인 같은 생활을 몇 개월이나 더 했었다면 그의 부대는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후엘룬은 방황하는 아들을 정신 차리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이것이 결국 세계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무진은 전열을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며 주변의 부족들을 하나하나 흡수하여 마침내 전 몽골의 모든 부족을 통합하고 칭기스칸에 올랐습니다. 1206년 이후에도 후엘룬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이자 정복자인 아들을 꾸짖고 질책하며 설득하고 영감을 주며 아들을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녀는 칭기스칸을 크게 꾸짖는 어머니였고 어느 날 밤 자신의 계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때 그녀는 50대 후반이라 추정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징기즈칸은 훗날 약탈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아내를 빌려준다는 과객혼에 대해 몽골 유목민, 에스키모, 시베리아의 척치인, 중국의 사천성, 고대 게르만 민족 및 바빌로니아인 등에서 손님에게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외국인 손님에게 환대의 뜻으로 아내를 제공하거나 근친혼을 피하기 위해 외부 우성인자를 받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생존 방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현재 몽골 정부는 전통적인 과객혼이 부정확하게 해석되거나 왜곡되어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에서는 개방적인 성문화가 있지만 아내를 빌려주는 행위는 일상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몽골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몽골 문화와 관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